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장군님.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고민이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카톡이 왔었는데, 우리 부산에 보면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에 보면 여기 레이 카운티의 아파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죠. 네, 그렇죠.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청 여기가 큰 세대로 그렇죠. 분양을 했던. 네, 거제 2구역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거제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렇죠.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바로 맞은편에 이제 부모님 빌라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있다고 합니다. 오, 위치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전부터 제가 그 놀러 한번 갔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가격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은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가격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일단 여기는 뭐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나 상가가 조금 이렇게 있는 그렇죠. 근린상권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뭐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 아파트를 그렇게 잘 보진 못하니까 일단 땅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팔면 안 된다고 판단이 바로 들었습니다. 네. 이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네. 일단 지적 편집도를 눌려보면 네. 이제 빌라가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빌라였거든요. 네. 좋네요. 일단 부산시 조례에 의거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 레이 카운티처럼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지도로 제가 한번 주변을 봤죠. 네. 제가 그 빌라의 주소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 일대의 위치만 알려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건물이 있지만 토지의 상태로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이 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네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였다. 땅은 높이 지을 수 있지만 높이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 없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그냥 다른 주거지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고 일단 여기랑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직동, 거제리 여기가 연산동인가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연제구로 되어 있네요. 사직동과 이제 연제구, 거제동과 거의 접견,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렇죠. 위치해 있고 사실 뭐 동만 분구되어 있지 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그냥 사직동 관할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분양이 되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더라. 이런 복합적인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대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근린 상권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사례로도 많이 봤고 경험도 많이 저희가 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도 많이 봤지만 주변에 이렇게 뭐 4,000세대, 뭐 6,000세대 완전 매머드급 대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인근으로 해서 상가가 그렇죠. 주택이 상가로 변한다는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된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면 사업성이 좋으니까 이런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도 분명 저는 건설사가 붙어서 뭔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높은 고가의 분양이 되었고 피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성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대략적인 유추해 볼 수 있죠. 일단 뭐 저희가 지도만 보여드렸지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역세권이잖아요. 뭐 부산도 사실은 대도시 입장에서 이 역세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의 이런 근린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3종 주거지. 굉장히 메리트 있죠. 그렇죠. 위치도 좋고.
맞은편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네. 일단은 뭐 이 섹터 지금 지정해 주신 섹터 뒤로도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을 낀 어떤 그 개발 사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일단은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네. 초역세권에 개발된 사례들. 일단은 뭐 저희가 보니까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넓진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뭐 공동주택, 아파트형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한 두어 동 정도에서 네. 한 300세대에서 400세대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네. 위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를 좀 한번 네, 볼까요? 한번 보시죠. 뭐 일단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쌍용 아파트 들어오죠. 네, 거제리에 레이카운티 바로 옆이죠. 네, 쌍용 같이 플래티넘 아파트. 음. 여기도 부지가 아까 거기보다는 넓지만 일단 같은 대로변에 같은 용도 지역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작은 걸 볼까요? 네. 비슷한 땅. 자, 여기가 거제동이니까 사직동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로 따라 한 번씩 쭉쭉쭉 가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죠. 같은 대로니까. 네, 어차피 역세권을 저희가 좀 비교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2024년에 들어오네요. 아시아드 네. 3정 그린코아 더 시티 네. 아파트. 네. 땅이 몇 평 정도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네요. 아무튼 그래도 같은 도로변의 그렇죠. 역세권에 토지 면적은 391평밖에 안 되네요. 네. 여기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삼정 건설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네. 뭔가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거는 3,482평. 이게 같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입니다. 자, 볼게요. 나중에 미래에는 한 요 정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딱 비슷해요. 완전 도심권에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와 있네요. 3종 주거지의 같은 대로변입니다. 네. 비슷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사례가 많네요. 네. 여기. 그런 것도 뭐 있고 소형 아파트, 사무소도 있지만은 이제 1호선 1호선 라인으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동네 옆 쪽으로. 네, 모습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롯데캐슬 여기는 상업지죠. 네. 아니요, 여기도 주거지네요. 주거지네. 네. 자, 여기도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면적이 그리 크진 않거든요. 네. 그렇네요. 준주거지역이고 네.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평수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네. 어쨌든 1000평이 여기도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200세대 이상, 네. 210세대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기 상업지인데, 상업지도 뭐 비슷한 사례가 네. 동네 더샵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삼정그리코아 있죠. 우리 네. 레미안 바로 옆에. 여기 레미안 바로 옆에 이쪽에도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보면 그렇죠. 토지 면적이 한 1400평 정도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뭐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지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그냥 재건축 이런 것들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뭐 소규모 개발해서 네. 토지 매입해서 개발하는 이런 사례들을 부산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부산뿐만 아니라 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큰 뭐 서울 광역시급 광역시도 이런 곳에서는 좀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맞죠. 네. 네. 부동산에 무지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빌라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누가 팔라 해서 그냥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미래의 가치를 볼 줄만 안다고 하면 땅의 가치죠. 네. 뭐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땅의 가치를 알아야 그렇죠. 아파트 가격을 네.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아까 그 친구분들 그 얘기를 사례를 두셨지만은 네. 아마 이런 땅은 건설사회가 땅 매입하기 시작하면 네. 부동산에서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옵니다. 와서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네. 그러면 자기가 느낄 때는 뭔가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팔 수 있거든요. 연락 이때까지 네. 안 오다가 갑자기 연락 오니까. 갑자기 연락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꼭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안 팔리던 물건이 팔린다. 네. 갑자기 내놓지도 않은 물건을 뭐
팔아라고 그렇죠. 전화가 온다든지 네. 이럴 때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분위기를 체크해보고 네. 그때 뭐 고민하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물렸던 아파트가 3년 만에 부동산에 내놓은 지 3년 만에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1억 미만 한참 뜰 때 이제 그 아파트가 확 팔리게 됐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참 그런 기회도 있더라.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재개발이나 뭐 어쨌든 대규모 주거가 형성되고 있는 네.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빌라들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 사실은 네. 우리가 갭 투자 네. 혹은 초기 재개발 초기 재개발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이런 빌라들 많이 매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뭐 투자로서의 방향성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현재 실거주나 혹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저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죠. 입주권 보고 가는 거죠. 네, 네. 입주권 보고 가도 충분히 이번 장이 아니어도 다음 장에도 분명히 장에도. 이제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도심지 다녀봐도 진짜 땅이 없어서 여기는 될 것 같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딱 뭔가 결정이 딱 오는 느낌이 오는 맞아요. 그런 땅들밖에 없거든요. 네. 요새 보니까 이제 뷰 관련돼서도 굉장히 조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동네에서 조금 뭐 죄송스럽지만 하위급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구포입니다. 구포. 맞습니다. 하위급지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제 북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서 이 동네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나와말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원리알듀크 아파트 보면 이제 앞쪽에 우리 한강뷰처럼 여기도 낙동강 뷰가 그럼요. 나오거든요. 뷰 좋죠. 한번 볼까요? 뷰가. 일단 제가 알기로도 저기는 사실 모텔촌도 좀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주거 입지로는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닌 지역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뷰가 하여튼 이렇게 이쁜 뷰가 나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강과 엄청나네요. 공원 네. 이렇게 뷰가 보이는 그런 입지인데 여기 입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에 일단 뜬금없이 동원리얼드쿠가 들어오면서 네네. 분양하고 지금 현재 한 6억대 정도 네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건설사에서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번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매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네. 보면 다 모텔촌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과거에 뭐 로열 동원두쿠도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렇겠죠. 뭐 옛날 여관. 네네. 여기도 보면 구포 강병 뷰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되어 있네. 그렇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신축 건물도 있고 생각보다 높은 건물들, 이런 오래된 모텔, 최근에 이제 지어진 이런 모텔까지도 다 매입이 됐습니다. 네. 힘들었을 텐데 다 그렇죠. 되었긴 되었네요. 네, 한번 볼까요? 매입된 금액을. 네. 이렇게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나오는 땅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도 보면 이제 2010년 기점으로 우르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된 4천, 모습을 볼 수가 5천 있죠. 뭐 이렇게. 평당 4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좀 건물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 금액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런 메인 대로변 코너 자리는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되었고, 그렇네요. 안쪽은 2천, 뒷블럭 메인은 이렇게 5천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이런 건 좀 작은 거라서 그런가 보다. 맞죠? 그렇네요. 코너 자리 3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매입돼서 쌍용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지어 올리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일단 뷰가 이쁘고 그다음에 뭐 덕천역과 구포역 KTX랑도 도보권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상업지죠. 예, 땅의 용도 지역이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그러네요.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라인에 보면 물론 입지가 여기가 더 좋지만 덕천 포레나 아파트가 지금 분양 또 고가의 9억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직 거래도 안 됐지만 8, 9억대 쳐주니까 이런 데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하고 쌍용 건설에서 이렇게 달라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앞전에 저희가 강장군님하고 같이 이렇게 뷰가 보이는 사례들 많죠. 저희가 많이 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이런 것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용도 지역이 상업지면 좋고 아니면 뭐 준주거지 3종 이런 곳에
조망이 보인다든지 맞습니다. 예. 아니면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선점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쌍용이 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연하리에도 쌍용 네, 들어오잖아요. 네, 네. 오시리아 플래티넘도 네, 네, 네. 8억 정도 하는데 네. 거의 도심 중심의 분양가랑 외곽지 비슷하죠. 바닷가 뷰가 보이는 분양가랑 지금은 이제 맞먹는 시점이라고 그렇네요.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 어떤 게 저평가되고 어떤 게 고평가되는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죠? 현재로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입되고 이제 또 아파트 들어오면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 네. 지금보다는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땅도 네. 보면 매입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같은 상업지고 네, 네, 네. 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럼요. 분양이 잘 됐다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또 사업자가 네. 여기를 뷰가 똑같은 뷰니까 네. 분명 매입하려고 할 네.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동원만 들어왔을 때는 네. 사실은 너무 딸랑 이거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했지만은 네. 이 주변으로 뭐 쌍용이 또 들어오고 또 옆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로죠. 네, 바로 현재로서는 옆에 모텔이 별로죠. 있고 네. 백악관 노래방이 그렇죠. 있고 이게 또 나이트입니다. 네. 네, 나이트가 이제 우리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 뭐 이제 우리 주상복합이나 그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입지죠.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옷이 수혜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뷰가. 스카이라인이 쭉 네. 연결되겠죠. 네. 뭐 자연적으로 또 주거지가 채워지면 상권은 당연히 채워질 거고 네. 그러면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입지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친구의 답변은 절대 팔지 마라. 네.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네. 부동산은 사실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분의 입지는 네. 제가 팔면 그 입지만큼 다른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대체품도 없고. 네. 빌라니까 네. 투자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자기 돈 적게 들고 네. 전세 맞춰버리면 되니까. 네. 물론 내가 이제 통건물 통째로 그 좋은 입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죠. 땅을 깔고 있는 네. 돈이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전세 맞출 수 있는 빌라, 분양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것도 다 땅을 볼 줄 알아야 그게 그렇죠.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좋은 사례들과 안 좋은 사례들을 좀 비교해서 공부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일단은 뭐 땅의 가치로 보면 용도 지역이 좋고 좋아야 된다. 네. 뭐 상업지, 준주거, 3종 뭐 좋고 네.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역세권이 인근에 있다든지 여기 혹은 조망이 보이는 입지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쭉 시간과의 싸움으로 가면 언젠가는 승리한다. 네. 그런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바닷가, 공원, 용도지역 좋은 곳 중에서 낮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곳. 역세권에 초품하면 더 좋겠죠. 아우, 네. 거의 뭐 주변에 끝은 백화점 끝난 있고, 거죠. 네. 네. 뭐 이런 거 다 네.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수년간 부동산 시장 좋을 때 네. 분양하고 이제 땅이 매입된 것들이 다 그런 땅들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들고 가시면 언젠가는 한바구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생각되는 게 네. 홈플러스나 요새 그런 낮은 큰 부지들이 네. 전부 주상복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조그만한 주택가나 상가, 꼬마 상가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괜찮죠.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이제 아파트가 네. 들어오면 세대수가 맞춰줄 거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을 미리 네. 선점해 놓으면 조금 돈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